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또다시 한번 승리를 거뒀고요. 이거는 저는 되게 어려운 게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노팅엄이 워낙 게임을 잘 준비해오고 되게 잘해서 사실 시티가 여기서 승점 3점을 챙긴다는 건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입증했던 경기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되게 어려운 게임이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강팀들은 승리를 만드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고 그 중에서 이제 세트피스로 그런 것들을 풀어갈 때가 있는데 오늘 이제 시티가 만들었던 그 세트피스는 확실히 준비된 세트피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이거는 지금 셰르키의 득점이 성공하기 이전부터 포든이 계속해서 그바르디올 타겟팅해서 크로스를 많이 했어요. 그 코너킥 때. 그리고 이제 그바르디올 머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뭐 패턴이 하나만 있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바르디올이 먼 곳에서 받아서 그냥 다시 박스 안쪽으로 넣어주는 거 하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렇게 뒤쪽에 있는 선수한테 내주는 걸로 좀 추측이 되는데 그 내줄 때 강도도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셰르키의 마무리는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옛날에 그 티아고 알칸타라의 어레 슛을 생각나게 하는, 물론 이제 당연히 티아고 알칸타라 슈팅이 훨씬 더 기술적으로 어려운 슈팅이긴 한데 어쨌든 바운드 살짝 올라오는 걸 그 숏바운드를 자른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탁탁 해가지고 튀기게.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가 비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 물기가 평소보다 더 많다 보니까 제대로 맞으면 사실 바운드 되는 순간 속도가 확 빨라져서 골키퍼 입장에서는 다이빙 뜰 타이밍이 예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거기다가 뭐 선수들 다리 사이로 공이 오다 보니까 더더욱 맞기 힘들었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셰르키가 오늘 사실 어시스트도 했잖아요. 그래서 셰르키 지금까지 시티 이적 시장 최고의 영입 선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셰르키, 축구 잘하는 셰르키. 죄송합니다. 어쨌든 셰르키의 영입은 정말 좋았고요. 저는 그 셰르키가 어시스트나 득점 말고도 경기 내에서 가져다주는 장점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셰르키가 저는 어느 정도 이 몸에 빵이 좀 있어서 다른 뭐 사이드 자원이나 공격형 미드필더 자원에 비해서는 조금 한 턴 정도 버티는 게 다른 선수들보다는 좀 용이하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터치가 양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저는 셰르키가 오른발로 되게 터치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드리블할 때는 왼발을 자주 쓰는 선수지만 오른발로 터치해서 몸을 앞으로 돌려서 나가는 그런 부분들 보면은 셰르키가 이 양발을 진짜 잘 활용할 줄 아는 선수구나. 그리고 이제 오른쪽 사이드에서도 내가 왼발로 슈팅할지 오른발로 슈팅할지 계속 경우의 수 주고 또 슈팅을 할 건지 패스할 건지 계속 경우의 수를 주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되게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수 본인도 그걸 잘 알고 있고 내가 이런 걸 잘하는구나, 이런 걸 더 써먹어야겠구나, 그런 것들을 좀 느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사실 전반전은 시티가 많이 어려워했어요. 전반전이 이제 0대0으로 끝났는데 시티가 이제 선수들을 많이 앞쪽으로 압박시키면서 이제 상대한테 롱볼을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롱볼은 어떻게 보면 상대 입장에서는 약간 반강제적인 롱볼이 되다 보니까 그 킥이 퀄리티가 좋지 않게 나갈 수가 있고 그럼 이제 거기서 시티는 공을 가져가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식으로 게임을 풀어가려고 했겠죠. 근데 오늘 노팅엄이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강력하게 저항을 했다. 그리고 그 저항의 핵심 선수는 단연 이고르 제주스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일단 저는 지금 션다이치 축구의 그런 2선 그리고 3선 1선까지가 앞뒤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특정 색깔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들로 구성이 잘 돼 있어요. 일단 이고르 제주스든 뭐 아원이든 크리스 우드든 어쨌든 그쪽으로 공중볼 떨궜을 때 내가 가져가진 못하더라도 센터백을 괴롭혀줄 수 있는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죠. 그리고 그 바로 아래는 모건 로저스라는 돌격대장 있죠. 그 다음에 사이드 자원 뭐 오도이도 빠르고 그리고 이제 허친슨도 어느 정도 재간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떨어졌을 때 시티가 조금이라도 잘못 처리하면
카운터를 세게 맞을 수 있는 그런 선수 구성으로 돼 있고, 노팅엄이 거기서 안 되더라도 3선에서 뭐 앤더슨 같은 선수들이 지원을 해주면 되게 빵빵하게 카운터를 칠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로저스라고 했나요? 로저스가 아니라 깁스 화이트. 네, 어쨌든 그래서 이고르 제주스한테 일단 떨궈주는 플랜이 오늘 노팅엄이 많이 성공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요새 요케레스에 대한 딜레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고르 제주스가 하는 방식이 요케레스가 적용해야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고르 제주스는 뭐 그바르디올, 디아스 같은 리그 탑급 센터백들 앞에서 미리 엉덩이 놓고 등으로 쭉쭉 밀어요. 그 다음에 공간을 만들어놔요. 이거는 일단 첫 번째는 낙구 지점, 그러니까 공이 떨어지는 지점을 되게 예측을 잘한다는 거고, 거기다가 내가 미리 밀어놔야 내 공간이 생기는구나라는 걸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쭉 밀어놓고 거기서 공을 컨트롤해서 파울을 얻어내는 것까지 항상 계획을 하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시티를 많이 괴롭혔고, 오늘 전반전에 시티 센터백들이 제주스한테 많이 좀 고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티가 그렇게 되면 원래는 우리가 전방 압박 가서 쟤네 롱볼 차게 만들었을 때 그 공 가져가서 우리는 게임을 하는 팀이었는데, 거기서 공을 자꾸 우리가 못 가져오네? 공을 많이 못 가져오니까 그만큼 기회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아지고, 그래서 이제 전반전이 좀 말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반전은 시티가 뭐 상대 포백 앞까지는 잘 가는데, 거기서 이제 홀란드를 제외하고 다른 선수들은 조금 슈팅을 아끼는 그런 경향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노팅엄 얘기를 추가적으로 더 하자면, 오늘 이제 노팅엄 선수들이 상당히 몸이 좀 가벼웠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되게 눈에 띄었던 부분은 역압박. 그러니까 노팅엄 선수들도 당연히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바로바로 선수들이 압박 들어가는 게 되게 좋았고, 거기서의 에너지가 시티 대비해서는 약간의 우위가 있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시티 선수들이 많이 고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강팀이 이런 원정 왔을 때 하위권 팀들한테 덜미를 붙잡히는 경우가 0대0으로 전반이 끝나고 막 애매하게 시간이 뭐 60분, 70분까지 동점으로 가다가 거기서 못 만들고 이거 역전하려고, 이거 잡아보려고 공격적으로 가다가 뭐 카운터 당해서 한 방에 땅 지는 그런 시나리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전반전을 그렇게 안 좋게 마친 건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변화를 가져온 게 바로 시티의 첫 골, 라인더르스의 득점이죠. 저는 득점이 뭐 한 팀의 선수들이 퍼센트 다 잘해서, 그러니까 상대가 막을 수 없게 만드는 득점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일 많은 빈도는 상대의 약간의 실수를 틈타서 그걸 잘 이용해서 득점하는 게 저는 축구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티의 첫 번째 득점 장면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엇 앤더슨이 그때는 저는 위치가 좀 아쉬웠다고 느꼈거든요. 뭐 패스기를 제대로 자르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나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수를 제대로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라인더르스 셰르키 쪽 길이 열렸고, 셰르키가 잡은 순간 또 라인더르스가 오프더볼 좋았죠. 그래서 라인더르스, 라인 뚫었스, 죄송합니다. 그래서 라인 뚫어가지고 바로 또 마무리하면서, 라인더르스가 최근에는 이제 박스 타격 능력이 좋아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앤더슨의 포지션의 애매함을 잘 이용해서 시티가 득점을 했다. 이런 부분들 충분히 칭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노팅엄 득점 과정은 저는 2주의 골 중에 하나가 돼도 무방하다. 정말 아름다운 골이었다. 모건 깁스 화이트 돌격대장, 그리고 한 명 제치고 앞쪽으로 주는 타이밍, 강도, 각도 모두 예술인 패스를 줬죠. 그리고 나서 이고르 제주스가 또 사이드로 빠지는 거 보세요. 그리고 제주스가 반대편을 미리 봐놨다는 거, 그 시야, 그것까지 해서 제주스는 저는 오늘 정말 칭찬하고 싶은 선수라고 보이고요. 노팅엄도 그만큼 아름다운 골을 득점을 했다. 뭐 시티 입장에서 아쉬운 건 리드 상황을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다는 거. 너무 골 넣자마자 바로 실점을 하게 되면서 그 리드 상황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빨리 종료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드를 하고 있어. 노팅엄이 우리 오늘 몸 좋은데? 우리 오늘 전반전 잘 맞췄는데? 이거 지기 싫어 하면서 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뭐 시티가 그런 거 한두 번만 잘 벗겨내서 역습 간다. 그러면 이 역습에서 득점이 안 나도 어쨌든 노팅엄 선수들은 올라갔다 또 한 번은 쫙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오는 체력 소모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시티가 그런 상황을 뭐 사용해보지도 못하게 너무 빨리 실점을 한 게 이제 시티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만 좀 길게 가져갔으면 저는 뭐 이런 경기에서 의외로 다득점 게임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티가 이제 다음에 선제골을 득점했을 때는 그런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을 조금만 개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선수 얘기해보자면 니코 곤잘레스는 저는 좀 많이 지쳐 보입니다. 니코 곤잘레스가 물론 이제 오늘 반대 전환도 잘 해주고 기본기적으로도 나쁘지 않았는데 저는 뛰는 양이 좀 줄었다고 느꼈어요. 이거는 체력적인 부담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뭐 실수가 이제 막판 될수록 조금 나오는 부분들도 있어서 니코 곤잘레스의 관리가 이제 어떻게 될 건가. 오늘 로드리가 서브 명단에 복귀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더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오늘 시티 교체 명단이 좀 처참했어요. 펩 입장에서는 사실 1대1 상황에서는 득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누굴 넣어서 누굴 빼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주전으로 나오는 선수 말고 공격적으로 오늘 사용할 수 있는 선수가 사비뉴 그리고 뭐 무카사? 그리고 뭐 리코 루이스를 미드필더로 보자면 리코 루이스 정도? 나머지는 이제 어린 선수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기 좀 힘들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나머지는 수비수라서 이 공격적으로 변화를 줘야 될 때 지금 시티가 뎁스가 너무 약하다. 근데 문제는 이 선수들을 계속 써야 된다는 거. 그럼 이제 체력적인 피로도 누적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 여기서 이제 시티가 살 길을 어떻게 찾을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데서 뭐 그냥 좀 현실적인 방법은 저는 공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변수를 줄이면서 원하는 템포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거가 그나마 선수들의 얇은 스쿼드를 지탱하게 만드는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런 볼 배급의 핵심 선수인 니코 같은 선수가 좀 지쳐있다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늘 경기 봤을 때는 시티가 되게 어려운 경기 승리를 잘 가져갔고요. 이런 경기 승리하는 게 결국 우승의 자격이다. 오늘 경기는 노팅엄이 승점 가져가도 정말 이상하지 않은 경기였고요. 다시 한번 이 이적 시장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세르키와 라인더러스 영입생들의 활약이 좋았던 경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